반갑습니다. 레드투표의 김웅식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운동 방법 중에 저는 대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산행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등산처럼 산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스포츠 개념이 아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대자연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산책이나 산보의 개념으로서 산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산을 다닐 때 정상을 간다든가 빨리 간다든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산을 간다든가 그리고 누구 체력이 더 좋은가 뭐 이런 것을 경쟁을 하고 그리고 등수를 매기고 뭐 이러한 스타일의 산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나 권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에 빨리 가는 사람이 그리고 산을 많이 간 사람이 전문 산악인인 거고 그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산에 대한 올바른 산행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뒤처지면 체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정상에 빨리 간 사람 이 강자한테 항상 어, 이 눈초리를 안 좋은 눈초리로 한마디씩 이렇게 꾸중을 듣거나 그리고 훈계를 듣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반 산악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 가지고 산보다는 다른 운동 방법을 선택했던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빨리 다니고 백두대간 종주도 하고 정맥 종주도 하고 김맥 종주까지도 다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이상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기존의 산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포츠적인 차원에서 정상을 간다든가 그리고 빨리 간다든가 이러한 어떤 경쟁적인 그러한 산행을 그런 방법으로 산행을 했었다면 그런 방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 도움이 돼서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산을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사실 그 스포츠라는 거 그리고 운동의 어떠한 그 등수를 매긴다라는 거 1등이라는 이런 개념 선구자 뭐 초등 뭐 이런 개념이 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상이라는 꼭 반드시 정상을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도 상당히 우리 뇌리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 목표 위주의 운동 방법이 아니었나. 그 산을 올라가면서 새소리, 물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새소리, 물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요? 사실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자연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그게 정답이고 그게 맞는 산행법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등산이라는 스포츠적인 차원에서 산행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지나시면서 한마디씩 하시죠.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지금도 건강하게 계속
산행을 이렇게 다니시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인가 한 분, 두 분씩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 단순하게 정상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빨리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그리고 빨리 간다든가 이런 건 체력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정상을 올라가게 되고 빨리 가게 되고 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호르몬으로 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만족감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근육량이 줄으면 속도가 안 나고 관절이나 이런 부분도 이상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과 같지 않게 산행 속도도 안 나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빨리 가는 게 맞다라고 그리고 그게 본인이 자랑거리였었는데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됐고 본인 스스로도 빨리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천천히 간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뇌에서 또 호르몬이 뭐 10시간 사냥을 했던 사람이 두세 시간 갖고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5시간에 올라가는 코스를 뭐 3, 4시간에 남들보다 빨리 올라갔던 사람들이 남들보다 뒤처져서 올라가면 과연 또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던 사람이 그냥 정적으로 나무 밑에 그늘나무 밑에 아니면 계곡이나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정상을 가지 않고 앉아서 새소리 물소리를 듣는 것에 적응이 될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새소리 물소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바람직한 새소리 물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느 경치 좋은 데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산행법이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산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뛰고 달리고 정상을 가고 빨리 가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했었던 몸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 길들여져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 짧게 가고 그리고 천천히 가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오면 그건 운동한 게 아니야. 그거는 더 강하게 해야 돼. 막 이러한 소리가 뇌에서 막 들리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안 따라주는데 나이는 들어서 근육량은 안 되는데 관절도 안 좋은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요? 20대, 30대 때 나이가 젊었을 때 다니는 산행 방법, 그리고 4, 50대 다니는 방법, 그리고 6, 70대가 정년 퇴임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다니는 산행 방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20대, 40대 뭐 이렇게 한참 몸이 건강할 때는 사실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느라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저강도 이런 운동보다는 고강도로 짧게 하는 운동 방법이 사실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또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정년 퇴임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고 앞만 보고 살아왔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그 정상 위주로 앞만 보고 살았던 이런 삶 속에서 갑자기 멍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IMF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IMF 때 갑자기 정년 퇴임을 하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김밥, 그때 이제 1,000원짜리 김밥이 폭발적으로 체인점 같은 게 많이 생겼고, 1,000원짜리 김밥을 사들고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들고 가족 모르게 갈 수 있는 곳이 돈은 안 들어가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머무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뒷산이었죠, 뒷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산악회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산악회를 쫓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행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게 됐죠. 근데 그때 산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등산보다는 스포츠적인 등산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 산보, 이런 산행 방법을 미리 그때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 와서 산악회 인원이 많이 준다든가, 그리고 또 산을 옛날에 뛰고 달리고 했었던 그러한 일명 잘 나갔던 산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조금씩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숨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늦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처럼 빨리 가지 못한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그냥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늦었지만 조금씩이라도 다시 산행을, 뒷산이라도 운동자서부터 몸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아파트 주변 뒷산 이런 데, 운동장 이런 데, 아니면 하상도로 이런 데를 좀씩 걷기 시작을 하면 몸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죠.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시면서 좀씩 이제 장거리로 나가는데, 그 장거리로 나가실 때 전에처럼 정상 위주로 가다 보면, 정상 목표가 정상이었다 보니까 정상을 못 간 사람은 또 만족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 삶 자체가, 그 과정이 중요하듯이 그 자연 속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연에 있는 산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처럼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에처럼 적극적으로 빠르게 산에를 뛰고 달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새소리 물소리도 들어가면서 산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내가 살았던 내 고장의 뿌리도 역사도 한번 챙겨가면서, 그러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산에 다녔던 그러한 것을 뇌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뇌는 나이가 들지 않는가 봅니다. 뇌의 기억은. 그래서 몸은 안 따라주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아, 이렇게 해. 옛날에는 이렇게 다녔어. 이게 좋아. 막 이렇게 유혹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유혹을 하는 뇌의 그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몸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인정해 가면서 자연을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면 사실 세상을 살면서 연륜이 쌓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20대, 40대 때 바라보던 그 나무와 숲이, 그 산이 지금 나이에 가시면, 그런 상태, 몸 상태, 그런 마음 상태에서 가시면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의 답은 자연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산책, 산보, 산행을 하시다 보면 그동안
한참 잘 나가고 왕성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지혜로움을 자연 속에서 깨닫게 되죠.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가 젊었을 때도 자연은 항상 그런 지혜를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우리는 젊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목표를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선택들을 지금은 조금씩 하나둘씩 깨우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둘씩 느끼다 보면 가장 힘든 산행이, 가장 힘든 여행이 사실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동안 소홀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가끔씩이라도 들여다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산책과 산보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가졌으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번 같이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